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지난해 제주국제 컨벤션 센터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에 걸친 계약과 채용 비리 등 여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17년부터 5년 동안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자체였습니다. 특정 업체에 편중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규정을 어기고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하는 등 업무 전반을 매우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유일의 리조트형 컨벤션 센터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의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 자체였습니다. 먼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각종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17년 이후 해마다 특정 업체 6곳과 5차례 이상 수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 금액만 7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6개 업체 중 3곳은 서로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습니다. 통합 발주를 하면 공개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을 4개로 쪼개기 발주해 수의 계약을 맺어온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9년 종합감사에서 79억 원어치 560여 건의 자료를 누락해 기관 경고 조치됐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관련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채용도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임시직 채용을 내부 인사 추천으로만 진행하는가 하면 공개 채용에서 규정상 서류 전형에 통과했을 응시자들을 경력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탈락시켰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표이사의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또 직원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문책 통보하는 등 모두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도민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운영 전반에 좀 부당한 행위들이 좀 일부 드러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공석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하루빨리 전문 경영인이 와서 저기 전반적으로 경영의 안정화를 취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100억대 계약 비리 의혹 등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제외돼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지역 기름값이 비싼 것은 유통업체들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 감시단은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른 지방은 정유사 직영이 아닌 대리점들도 존재하지만 제주는 정유업체와 대리점, 주유소의 견고한 수직 계열화로 가격이 좌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도내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가격을 같은 폭으로 내려 담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 연휴에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기가 울자 한 40대 남성이 시끄럽다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기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는데요. 결국 이 남성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던 항공기.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한 남성이 부모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자 통로에 서서 협박하듯 욕설을 이어갑니다. 자신이 없기만 애를 낳지 마! 승무원들이 제지에 나섰지만 마스크까지 벗고 난동을 부립니다. 야, 어른을 키우다 건데?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여기 죽어! 이 같은 소동은 아기의 가족들이 자리를 옮길 때까지 10여 분 동안 이어졌는데 당시 항공기에 탔던 한 제주도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심각하다. 그래서 빨리 그 증거 영상을 남겨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바로 찍게 됐고요. 항공사 측은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에 신고했고 욕설을 한 승객은 곧바로 제주공항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제주 서부경찰서는 경기도에 사는 46살인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남성이 마스크를 벗은 뒤 멱살을 잡고 침을 뱉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폭행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국내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연평균 400여 건, 운항 중 폭행이나 소란행위는 기내 테러에 버금가지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그쳐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최근 1조 4천억 원 규모의 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상습 침수지인 제주시 화북천에 저류지 유입부를 확대하고 교량을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런 계획에 대해 제주도가 침수 원인을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하구 매립으로 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도 엉뚱하게 저류지 확대 대책을 추진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제주시 화북천 하류. 제주도는 제2차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서 화북천의 위험 요인을 하구 일부 매립으로 진단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어하면서 재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피해 저감 대책으로 저류지 유입부를 10m에서 20m로 늘리고 물이 넘치지 않게 수문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량 7곳은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 거거든요. 그 의견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제주도의 이 같은 계획에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재해 원인으로 지목된 지난 1992년 매립된 하구를 물이 흐를 수 있게 다시 터놓으면 될 것을 엉뚱하게 저류지 시설을 확대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 예산 갖고 본류대만 물길 하나만 더 터버리면은 아무 이상 없는 것을 토목공사하는데 그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단체도 지난 2004년 제주도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48m인 화북천 하류 하폭을 71m로 고시만 해놓고 관련 규정이나 계획은 손해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힌 화북천의 본류를 먼저 복원하는 것부터 검토가 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화북천 인근 주민들은 매립된 화북천의 옛 물길을 복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공청회를 추가로 열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지방에는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오늘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3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시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30.5도를 기록해 기상관측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비가 오면서 폭염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1,391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1,3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9만 8천여 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12,650명으로 전주보다 717명 늘었습니다. 한편 80대 확진자 2명이 숨져 누적 사망자는 19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에서 주민들이 제외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명하고 조속한 사면 복권을 촉구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주민회는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의 잘잘못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명예회복이라며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일주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오토바이가 도로 연석과 버스 정류장 기둥을 잇따라 들이받아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삼양에서 조천 방면으로 향하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벗어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인근 해안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남성이 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높은 위치에서 다이빙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주변 수심과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물놀이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역 일부 영농법인들이 농지를 산 뒤 농사는 짓지 않고 부동산 매매로만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97개 농업법인이 부동산 매매업만 한 것으로 드러났고 제주에서는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개 등 8개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법인 해산 등을 청구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소련이 제주도의 점령을 검토했다는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소련 해군과 참모본부가 1945년 8월 작성한 문서에 제주도와 부산항, 일본 홋카이도와 스시마 등을 점령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